자, 이번엔 민사특별법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등기 담보 등이라고 한 이유는 가등기 담보뿐만 아니라 양도 담보도 여기에 적용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담보라고 하는 거 우리 저당권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저당권하고 유치권에서 배웠는데 담보 어떻게 적용하는 거죠? 얘가 여기다가 2억 원을 빌려줬다. 그러면 갑이 자기의 부동산으로 저당권을 설정을 해줬다. 그런데 변제 기일에 변제하지 않는다. 그러면 을이 저당권 실행 경매를 하죠. 저당권 실행 경매를 통해서 경락받은 자가 있다. 그러면 소유권이 이제 경락을 받은 자에게 이렇게 이전되는 거 아닙니까? 자, 요게 이제 경매를 통한 매각 절차를 통해서 담보를 제공하는 방법인데,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는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둘이서 똑같이 돈을, 담보권이니까 똑같이 돈을 빌려줬다는 거죠. 2억 원을.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에다가 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겠다. 몇 월 며칠까지 오늘 돈을 빌렸는데 몇 월 며칠까지 만약에 돈을 안 갚으면 너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겠다라고 해서 가등기를 하는 경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네가 경매해도 좋아라고 등기해 주는 게 저당권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너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겠다 라고 가등기를 하든가, 아니면 아예 여기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 버리는 거예요. 해줘 버리고 이 변제하기로 한 날, 이날 혹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 그러면 을이 갑에게 이 경우에는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 청구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받는 절차가 하나 더 필요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미 돼 있다라고 하면 그냥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여기다가 청산금을 줘야 되는 거죠. 빌려준 돈보다 이 목적물의 가액이 훨씬 더 크면 계약 당시 가액으로 비춰갖고 일단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이제 두 가지 기준을 알아야 돼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된다 그러면 나중에 청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럼 청산 절차를 거칠 때 청산금을 판단하는 기준은 변제 기일에 청산이 하는 그날 이 2억 원에 이자 등을 붙일 거 아니겠습니까? 또 선순위 담보권자가 있으면 선순위 담보권도 다 합치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한 개, 두 개, 세 개를 합쳐서 이 금액이 이거보다 크다. 그럼 청산금을 줘야 되는 거죠. 청산금을 줄 때 청산금이 얼마다라고 하는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청산금이 얼마다라고 하는 통지는 청산금이 있든 없든 통지는 해야 돼요. 청산금이 있으면 만약에 이게 그 목적물의 가액이 10억짜리인데 선순위 담보권이 7억이고 내가 받을 돈이 2억이고 이자까지 합치니까 9억 5천이다. 그럼 청산금이 10억에서 9억 5천 빼고 나면 5천만 원 남으니까 너한테 줄 돈은 5천만 원이다. 이렇게 통지는 해줘야 되는 거죠. 청산금이 없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9억이고 내가 받을 돈이 2억인데 실제 가액은 10억밖에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통지는 해줘야 되는 겁니다. 실제 선순위가 9억이고 내가 너한테 받을 돈이 2억 5천인데 목적물의 가액은 1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줄 청산금은 없다라고 통지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저당권과 같은 담보권, 이걸 전형담보라고 하고 이걸 이제 비전형담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경매 절차, 매각 절차에 의해서 빌려준 돈을 받아가겠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요, 아예 물건으로 받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건으로 받겠다고 오늘 약속을 하기 때문에 이걸 대물변제 예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물건으로 변제하겠다라고 하는 대물변제 예약을 하는 거죠. 예약을 하고 등기하는 방법이 두 개로, 이것서 가등기 담보,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면 이걸 양도 담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도 담보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가등기 담보하고 양도 담보의 차이점은, 일단은 얘는 소유권 이전 등기 가등기를 해주고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이미 여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청산 절차만 거쳐서 소유권을 바로 그냥 취득해 버리는 겁니다. 당연히 청산 절차는 둘 다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청산 절차 거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같이 받아야 되지만, 여기는 이미 소유권이 돼 있기 때문에 청산 절차만 끝나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핵심 내용이에요.
재정 목적은 뭘까요? 재정 목적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적용 범위 볼게요. 적용 범위에 그 가에 보시면요. 차용물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가름하여 다른 재산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이걸 대물변제 예약이거든요. 이때 이 목적물의 가액이 이 금액보다 클 때야. 이 목적물의 가액이 빌려준보다 작으면 굳이 이 사람 보호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목적물의 가액이 채무액보다 더 클 때, 그러니까 이게 더 크면 얘가 청산 절차 없이 목적물 확 뺏어가 버리면 채무자에게 손해가 생기니까 그때는 반드시 청산 절차 거쳐라 그런 얘기죠.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과 담보 목적으로 격려된 가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가등기 담보뿐만 아니라 양도 담보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적용 제외에 목적물이 동산인 경우에는 등기 절차를 거칠 수가 없잖아요. 이 적용이 되는 것, 제외가 된다라고 하는 정도고요. 그다음에 가등기 자체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가등기도 있었지만 혹시 저당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가등기 해줄 때는 이거는 이거 자체가 담보권이 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가등기가 아닌 전세권이나 저당권 목적의 가등기였다. 그럼 이 법은 적용할 수가 없어요. 담보권에 무슨 담보권을 또 설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담보권 취득을 위한 담보. 그래서 전세권이나 저당권이나 질권을 취득하기 위한 가등기 담보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전부 저질이라서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그냥 간단하게 암기하셔도 돼요. 담보권에 무슨 담보권 취득에 가등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거보단 그냥 전부 저질이라 안 된다. 그래도 관계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로 가면요. 가등기 담보권의 설정 및 이전인데 일단 계약해야 되겠죠. 가등기 담보 계약이나 양도 담보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가등기 담보권을 등기해 주든가 아니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담보 가등기를 하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가등기 담보권은 결국은 담보권이에요. 저당권하고 아주 유사하죠. 하지만 가등기 담보권, 양도 담보권이 저당권하고 다른 건 뭐냐. 등실 같다야. 등실 같다. 등기 내용 달라요. 저당권은 저당권으로 등기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등기 담보나 양도 담보는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등기해 놓는 거잖아요. 등기 내용이 다르고요. 실행 방법이 달라요. 실행 방법은 여기는 경매를 실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경매를 실행하든지 아니면 청산금을 지급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해야 돼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가등기 담보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 그러면 법정지상권 성립하기도 하고요. 나머지 효과는 다 똑같습니다. 등기 내용과 실행 방법만 다르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실행 방법 가지고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딴 거 갖고 낼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가등기 담보권의 성질이다라고 하는 건 담보권하고 똑같이 경매 청구권, 경매 청구에서 우선 변제권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담보물권의 통일성인 부정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의성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등기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저당권의 효력 미치는 범위하고 똑같습니다. 부합물, 종물에도 미치는 거고 과실의 경우에는 압류 후에만 그 효력이 미친다라고 하는 거고 가등기 담보권자가 목적물 점유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담보권자는 목적물 점유해서 사용 수익할 권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용 수익권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혹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서 양도 담보의 경우에는 각종 공과금이나 기타 세금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도 이 사람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다 설정자가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등기만 그렇게 돼 있지 실제로는 이게 담보권이에요. 담보권 다 저당권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실 같다라고 하는 내용을 아셔야 돼요. 등기 내용하고 실행 방법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저당권하고 똑같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등기 내용, 저당권, 가등기 담보 내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그다음에 실행 방법은 이건 경매밖에 없지만 여기는 경매를 하던가 아니면 청산해서 돈 주고 소유권을 취득하던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 자, 그다음에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 방법입니다. 실행 방법은 경매 아니면 귀속 청산이에요. 그래서 귀속 청산 방식만을 인정한다. 그거 틀렸어요. 틀렸고 경매 아니면 귀속 청산입니다. 경매 아니면 귀속 청산 둘 중에 하나예요. 경매 실행에도 관계없습니다. 경매 실행하면 이건 다 그냥 저당권으로 취급해 버립니다. 자, 그래서 가등기 담보권 실행 통지와 청산 기간이다라고 하는데 먼저 변제 기일에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담보권 실행하겠다고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해 주죠.
이거 너 변제기일에 변제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약정된 네가 나한테 갚기로 한 금액이 2억 5천인데 목적물의 평가액이 10억이고 선순위자가 7억짜리가 있더라. 그럼 7억짜리는 내가 부담해야 되니까 7억짜리 내가 갚고 너한테 받을 돈 2억 5천을 평가액에서 빼고 5천만 원만 주겠다라고 통지해 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를 하게 되면은 채무자가 받고 내가 이걸 변제할 거냐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말 거냐 청산금 받고 말 거냐라고 하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한 2달 정도 줘야 되는데 626페이지 맨 밑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채권자는 채권 변제기가 지난 후에 청산금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되는데 그리고 생각할 시간 2달을 줘야 됩니다. 그 후에 담보권 실행할 수 있어요. 그럼 오른쪽 페이지에 통지의 내용은 청산금 평가액이거든요. 그 청산금 얼마 줄 거 있다라고 하는 걸 통지해 줘야 되는데요. 채무자 등에게 담보권 실행 통지에는 채권자가 중요한 거 나옵니다. 주관적으로 평가한 통지, 당시 목적물의 가액과 피담보 채권, 즉 원본과 이자 등을 다 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평가 방법은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물의 가액이 진짜 감정평가 시에 10억인지 아닌지 그건 따질 필요 없어요. 얘가 주관적으로 평가해버리는 거죠. 감정인의 평가를 거칠 필요가 없어요. 이 평가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실제 감정평가하면 8억밖에 안 되는데 얘는 10억으로 평가했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게 감정평가액이 12억인데 얘가 10억으로 평가했다. 그럼 갑이 그냥 당연히 반발하거나 후순위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경매 실행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 마음대로 평가해도 되는 거예요. 다만 목적물이 8억짜리인데 여기서 10억으로 평가했다. 라고 해서 아차 잘못했다. 야 내가 8억인데 10억으로 평가했다. 라고 해서 그 금액을 다툴 수 없어. 수액을 다툴 수 없다. 액수를 다툴 수 없다를 또 우리 법조문에는 수액을 다툴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청산금을 통지해야 되는데 그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담보부동산에 선순위 담보권이 있을 때는 그 채권액을 피담보 채권에 합산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얘네들 7억짜리 있으면 여기 합산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청산금이 없어도 청산금이 없다는 취지를 통지는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개의 부동산이 공동 담보가 됐다. 그러면 담보부동산의 가액이 똑같으면 나는 반반씩 띄겠다라고 하지만 이게 만약에 담보부동산이 하나는 8억짜리고 하나는 4억짜리다. 그럼 8억짜리에서는 2배 띄고 4억짜리에서는 얼마 띄겠다라고 하는 걸 각각 평가해 줘야 되는 거죠. 각각 부동산에서 얼마씩 떼내겠다. 이게 이제 공동담보하고 똑같고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거는요. 그러면 통지는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되겠죠. 혹시 채무자가 아니고 물상보증인이 담보를 제공했으면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다 통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과 관련돼서 이해관계인 전원에게 다 통지해야 되고요. 후순위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후순위자에게도 통지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후순위자가 봤을 때 아니 이게 정상적으로 경매가 이루어지면 내가 배당받을 금액이 있는데 얘가 평가를 잘못하는 바람에 배당을 잘못 받았다. 그러면 경매 실행할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해관계인 전원에게 통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채무자와 담보가등기 부동산의 물상보증인, 담보가등기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뿐만 아니라 후순위 담보권자에게도 통지해야 됩니다. 여긴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후순위 담보권자에게 통지하는 건 이제 추후에 통지하면 되니까 거기는 지금 여기까지만 지금 정리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좋습니다. 그래서 통지 시기 및 방법인데 통지는 피담보 채권 변제기 이후에 해야 됩니다. 언제라도 통지할 수 있고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 통지의 구성력이 나오죠. 채권자는 자기 스스로가 통지한 청산금 수액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 그러니까 수액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는 얘기는 액수에 관해서 다툴 수 없다. 그렇다는 얘기는 8억짜리를 10억으로 평가해서 돈 주겠다라고 했으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평가한 거 자체는요. 예, 자, 그다음에 청산 기간은 2달 정도를 주죠. 그다음에 청산금 지급과 소유권 취득인데 만약에 이제 평가 자체가 지금 이제 앞에는 뭐 그 내용은 없지만 보세요. 얘가 을이 청산금이 얼마다라고 하는 걸 여기다 통지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7월 1일자로 통지를 해서 얘한테 도달한 날이 예를 들어서 뭐 7월 3일이다. 그럼 지체 없이 이 사실을 얘한테 또 통지해 줘야 된다고요. 후순위자에게. 그럼 후순위자에게 통지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후순위자 이의 있으면 이의 제기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럼 후순위자에게 통지하는 건 얘들한테 통지된 청산금이 얼마고 그 청산금 통지가 얘한테 도달한 날이 언제냐. 왜냐하면 그 도달한 날로부터 청산기간이 2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2달 기간 내에 이날로부터 2달입니다. 얘한테 도달한 날이 7월 3일이고 그랬으면 지체 없이 얘한테 통지한다. 그럼 얘한테는 7월 10일 날 통지됐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어도 이날로부터 채무자 등에게 청산금 평가액이 통지된 날로부터 두 달이 청산기간이거든요. 그럼 후순위자는 이의가 있으면 경매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청산금 평가액이 많이 통지가 돼서 후순위자가 받을 돈이 있다. 그러면 후순위자는 그냥 만족을 하고 끝나겠지만 혹시 평가액이 너무 조그맣게 평가가 돼서 얘가 보니까 경매 실행하면 난 받을 수 있겠는데 얘가 통지한 금액으로 따져보니까 나 받을 돈 별로 없네. 그럼 후순위자가 경매 신청할 수도 있어요. 자, 좋습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통지 시기 및 방법의 라를 다시 보면은 통지는 피담보 채권 변제기 이후에 아무 때나 하면 됩니다. 통지 방법도 제한이 없어요. 다만 금액만 이제 알려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되면 채권자는 지체 없이 후순위 권리자 또는 담보가등기에 등기한 제3자, 대항력 있는 자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된다. 그게 후순위자에게 통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후순위자에게 통지할 내용은 뭐냐라고 하는 거죠. 후순위자에게 통지할 내용은 채무자 등에게 통지된 내용, 즉 청산금 평가액이 얼마고 얘한테 도달한 날이 언제다라고 하는 거 통지해 주면 되는 거고 통지에는 구속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 다시 설명드린 겁니다. 청산기간은 2달이라고 얘기를 했죠. 청산금 지급과 소유권 취득인데 이 2달이 지나도록 만약에 뭐 갑이 이의가 있으면 어떡할까요? 채무 변제하고 가등기 담보권 말소 청구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후순위자가 이의가 있으면 경매 신청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기간 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그리고 청산기간이 지난다라고 하면 자기가 평가한 청산금 주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던가 이 경우에는 바로 그냥 청산금만 주면 소유권 바로 취득하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미 돼 있을 때는요. 그래서 거기 청산금 지급 의무 및 소유권 취득이다. 그래서 청산금은 청산기간 만료 시 지급합니다. 그리고 차익과 이자 합산액을 초과하는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됩니다. 청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채무자가 청산금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해도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후순위 권리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2달 기간 내에 미리 여기다가 청산금을 다 줬다. 그럼 후순위자가 할 수 있는 태도는 경매 실행 아니면 여기다가 남는 돈 나한테도 배당해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평가액이 12억이고 얘가 여기에다가 줘야 될 금액이 만약에 뭐 2억 원 정도가 된다. 라고 하는데 후순위자가 받을 돈이 1억 5천이다. 그러면 후순위자는 경매 실행할 이유가 없잖아요. 얘가 받을 수 있는 금액 2억 범위 내에서 자기 채권이 다 포함이 되면 여기다가 배당 요구할 거라고요. 그런데 혹시 자기 받을 금액이 부족하면 경매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조치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얘한테 청산금 주면 되지만 후순위자가 배당 요구한다. 그럼 후순위자에게 배당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럼 그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청산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얘는 청산 기간 마지막 날 청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청산 기간이 지나기 전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채무자가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처분했다라고 하더라도 후순위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C 쪽으로 바로 가십니다. 그래서 담보가등기가 경유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경과되어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으면 청산금을 지급하면 바로 별도의 등기 조치 없이 바로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또 채무자 등에게 불리한 특약이 있으면 그건 무효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제 경매 실행이에요. 이 경매 실행. 그러니까 가등기 담보권자가 청산을 할 수도 있지만 저당권하고 똑같이 경매에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가등기 권리자는 그 선택에 따라서 청산금을 지급하고 귀속 청산 즉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목적 부동산에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렇게 경매를 청구하게 되면 담보가등기는 뭘로 본다 그랬습니까? 저당권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양도담보다라고 하는 거 양도담보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가등기 담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산금 지급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양도담보의 경우에는요. 청산금을 지급하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아예 청산금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청산금이 없으면 그냥 청산금 없음을 통지하고 청산기간이 지나면 줄 돈 없지 않습니까? 청산기간 지남과 동시에 소유권은 그냥 바로 취득해 버리는 겁니다. 양도담보. 뭐 더 볼 거 없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충분하겠고요. 나머지 우리 이제
부동산 실권리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뒤에 나올 텐데 여기 보면 우리 632페이지에 후순위자 보호는 이미 다 설명드렸습니다. 후순위자들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느냐. 청산기간 내에 배당 요구를 하던가 받을 돈이 있다고 생각하면 얘는 배당 요구를 하던가 아니면 경매를 신청하던가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후순위자 등에게도 청산금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또는 청산금이 없다는 사실을 통지해 줘야 된다. 그럼 후순위자가 청산기간 내에 배당 요구를 한다는 얘기는 줄 청산금이 많아서 얘한테 귀속될 돈으로 내가 충분히 변제받을 수 있다. 그럼 후순위자 배당 요구할 테고 만약에 얘가 청산금을 너무 적게 평가하는 바람에 내가 받을 돈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때는 경매 신청해버리면 되는 거죠. 경매 신청하면은 이제 이건 저당권도 되고 이게 저당권이 되는 거야. 그러면 선순위 저당권 배당받고 남으면 후순위자가 배당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오른쪽 페이지 633페이지 보면 후순위자들의 권리 행사 그래서 후순위자의 경매 청구가 가능하고 후순위자는 경매 청구뿐만 아니라 배당 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예, 뭐 이런 정도로 하면 됩니다. 굳이 이렇게 또 더 깊이 볼 수는 없고요. 만약에 채무자 등의 말소 청구권은 뭐냐면 청산기간 중에 채무자가 채무 변제해버리면요. 그럼 이건 담보물권하고 똑같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저당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변제하게 되면 저당권 그냥 소멸하는 거 아닙니까? 소멸하면 말소등기 청구할 수 있죠. 그 말소등기 청구권은 똑같이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오른쪽 635페이지 보면은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등기 담보나 양도 담보는 등실 같다. 등기 내용하고 실행 방법만 다르지 나머지는 저당권하고 똑같기 때문에 가등기 담보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 성립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세부적으로 여기서 또 볼 필요가 없습니다. 청산 절차만 정확히 아시면 돼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저당권하고 똑같기 때문에 굳이 나머지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저당권에서 낼 거를. 그러니까 여기는 청산 절차 이거 하나만 정확히 좀 기억하자라고 하는 거죠. 법정지상권도 성립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637페이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요거는 이제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기로 하고요. 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청산 절차를 정확히 기억하자라고 하는 것만 머릿속에 넣으시고 나머지 이제 문제 풀이하면서 다시 한번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